항상 공포에 떨 때 내 집중도는 최상으로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공포가 계속 지연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풀릴 거라고 봅니다. 단 제한적인 반등 정도가 목마님!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안녕해야 됩니다. 시간도 빠르게 또 월요일이에요. 오늘이니? 오늘 반등이니? 라는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결론은 오늘이 아니었어요. 오후장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매기가 좀 약화되면서 지수의 상태가 또 여전히 추세 속에 있는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글로벌 지수가 이런 상태인데 아무래도 미국장의 모습, 그 중에서 나스닥의 모습 같은 것들을 한번 동시에 지금 찍어보면은 우려감들이 조금 살아있긴 한 거죠. 자,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제 하향 이탈을 하고 2거래일째 지금 진행이 됐고요. 코스닥도 저점 이탈 이후에 한 3거래일째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국장에서 나스닥이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전저점 구간 근처에 걸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추세로 따진다면 지지에 대한 움직임을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지금 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이제 장이 열리고 하방이 돌파가 돼서 데이터가 끝났다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내 시초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시초에 영향 주고 그 다음부터 원래 시장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반대 매매라든지 시장 추이에 따라 또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오늘이니 했던 힘이 약했어요. 가장 좋은 건 나스닥이 일부 지지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매수세가 출현을 하면서 움직이는 데이터가 나오고 우리나라가 그걸 이어받아서 변곡점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오늘 금이 다 일본의 니케이, 대만의 각원, 그 다음에 중국 할 거 없이 다 아주 약한 1% 이내의 하락을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다 좀 숨죽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오늘이니 했다가 오늘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에 저점, 여기에 저점 쭉 이어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2320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요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저점 구간을 만약에 이어서 이은 선이라면 그런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라운드 피겨 가격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2300에 대한 라운드 피겨 가격도 한번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조금 많이 작동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거기다가 뜬금없이 사고는 저기서 쳤는데 얘가 사고 치면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 또 하나 나왔죠. 영풍재지가 사고를 치면서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신용이나 미수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압박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물량이 많은 종목들, 흔히들 말하는 양극재 라인이나 반도체 대장주격의 종목들이 압박을 조금 받는 날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200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58%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큰 변동이 크게 없었고요. 한 500원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날입니다. 다음은 엔서울 보합 마감했네요. SK하이닉스 1.74 정도, 삼바, 현대차도 아주 작은 박스권 등락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박스권 하단 정도, 양극재 포스코, 기아, 별다를 게 없죠. 삼성 SDI는 현대차 배터리 공급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오른 게 코스피 200 중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6% 반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방위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의류업종에 대한 영업무역 일부 반등, 그 다음 밑에도 풍산, 방산주, LIG 넥스원, 방산주 이런 느낌의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산주가 꽤나 있네요. 지속 게임이니까 방산주가 세졌어요? 어디가 약해졌죠? 부시고 짓고 하면 재건주 같은 것들이 약해진 날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가 또 에너지가 약해지면 재건주가 반등하고 이런 시속 게임의 한쪽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키움증권이 한 방에 갭으로 떨구고 몸통이 길어지는 음봉으로 거래가 터졌어요. 이런 거죠. 시장에서 관리를 진짜 잘하면 좋겠지만 이 모든 주체들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시장을 대하는 주체도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노출이 됐을 때는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여기서 나쁜 짓을 했는데 피해는 전체가 받는 이런 현상이 지금 명품재질 라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주. 아무래도 방위산업 에너지 반대쪽으로 건설주도 좀 빠진 것 같고요. 다음 신재생 추이가 반등을 잘 못했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다 비슷합니다.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하게 3, 4% 정도 조정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거래량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거래량 1등 마이너스 0.58, 에너지가 크진 않았어요.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 보안마감의 2등. 진짜 수급 진짜 굳건하네요. 안 나갑니다. 그 다음은 인버스 상품들 추세를 조금 더 보여줬고, 그 다음 에코프로 마이너스 2.8%의 에코프로 70만원대 초반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74에 떨어져도 강한 편. 그러니까 여기는 연동 구조가 너무 확연해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낙폭을 키워가면은 SK 하이닉스도 지금 상단권에서 유지하고 있는 박스권의 중반과 하단 위치로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죠. 연동성이 많이 큽니다. 그 다음에 퓨처엠 보안마감, 광동제약이라는 종목이 20% 상승. 중국에서 특정한 폐렴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또 감기 시즌이 되고 있으니까 또 하나의 특징인 추워질 때 또 나오는 거 테마주로 보면은 조류독감 관련주, 구제역 관련주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번에 럼피스킨병이라고 뭐가 나왔나 봅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동물 의약품 때문에 테마 시장도 있고요. 또 수능 때 되면은 메가스터디 이런 것도 또 때 되면 또 부각받고요. 그런 분위기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승률 시장 보죠. 일단 HMB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가긴 했는데 그 앞전의 추이를 보고 수급 상태를 봤을 때 얘는 재무제표를 볼 필요도 없이 싹 다 깨져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인 등락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글벳은 당연히 럼피스킨병에 의한 동물 의약품 관련주들, SD 시스템은 초장기 거래 정지에서 거래 재개되고 개별 등락, 우듬지팜, 스마트팜 관련주. 시장에는 크게 작은 종목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듬지팜, 그린플러스 이렇게 두 개가 스마트팜 관련주 이미지를 띄고 있습니다. 대성미생물은 이글벳, 코오롱글로벌, 백신주, 중앙백신은 당연히 동물, 탑머티리얼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 다음 비트코인 시장이 튀면서 비트코인 테마주들 갑자기 튀어나오는 모습 좀 보여줬고요. 중국 폐렴, 방산주, 포탄이 없대, 총탄이 부족하대, 이런 소식 좀 나오나 봅니다.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과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지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중심에 있는 게 미국이라면 이 양쪽에 대한 지원을 진짜 오랫동안 끌고 가기가 진짜 힘든 상황이잖아요. 미국도 지금 재무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극과 극은 맞닿아 있다고 둘 중에 하나는 이미지가 진짜 약해질 수도 있다 라든지 뭔가 확전을 하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은 결론은 돈이라서 지원을 못 해준다면 에너지가 약한 쪽이 그에 대한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파루도 동물의약품, 진바이오텍도 마찬가지. 전쟁 관련 드론, 비트코인 관련 위지트, 롯데하이마트 단 하나 3분기 호시적 발표로 반등. 그렇게 보면은 없네요 오늘도. 여전히 테마시장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수,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상위주들 지수 압박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기를 보여줄 수 없어요. 단 낙폭에 따른 움직임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반등이 언젠가 나올 것인가 라는 기대감이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도 나스닥을 확인하고 그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테마 시장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오는 동물의약품 관련주들, 원래 움직이는 방산주부터 그쪽 섹터들, 정치 관련주들 이런 잡다한 소테마가 그 자리를 여전히 차지할 것 같습니다. 언젠간 변곡이 발생하고 올라올 텐데 그 변곡 발생에 올라오는 힘은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시장에서 원래 데이터가 좋았던 애들이 변곡 발생이 됐을 때도 플러스 10%로 탕탕 튕겨 올라오는 모습일 텐데 그렇다면은 현금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아닌 분들은 큰 내가 변동을 줄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내가 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공포에 떨 때 내 집중도는 최상으로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공포가 계속 지연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풀릴 거라고 봅니다. 단
제한적인 반등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편이고요. 와 하면서 방송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며칠째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시장이 이런 겁니다. 추세라는 거는 나아가는 힘이기 때문에 한번 작동을 하면은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고, 그 대신 변곡이 발생했을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에너지가 시장을 반등시키기 마련입니다. 여전히 초반에 이야기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면은 전체적인 보유의 섹터 포트폴리오가 시장 지수 에너지만큼 그냥 조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미수나 신용단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 그 곱하기 2배 정도 압박을 받고 있겠죠. 근데 그것 또한 본인의 선택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했죠. 신용이나 미수에 대한 부분은 평시에는 절대 쓰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쓴다고 해도 담보율을 아주 넉넉하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제한적으로 쓰는 거다라는 걸 이번에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진짜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듯이 오늘 월요일 지났잖아요. 화, 수, 목, 금, 토 5밤 자면은 우리 만납니다. 그렇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만나면서 시장에 대한 울분도 토하고 화이팅도 하면서 그날 좋은 계기로 또 11월 시장은 강력하게 반등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 방송, 토요일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11시 30분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지수 마이너스 0.4% 하락, 코스닥 플러스 0.1% 상승이며 봉의 형태는 거래소는 살짝 음선, 코스닥은 살짝 양선입니다. 전주 금요일 미증시 대비 선방하고 있지만 최근 낙폭이 글로벌 수치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 아래꼬리 장중 반등 기대해봅니다. 거래소는 지난주 금요일 2,400을 깨고 내려왔는데 오늘 저점 2,360이었네요. 약 한 달 전인 9월 15일 기준 9.2% 하락이며 코스닥은 같은 기간 15% 수준의 하락이었네요. 과매도 구간에서의 강한 반등 나오면 좋겠습니다. 거래소 시총상위에서 그동안 좋았던 반도체, 금융주, 쉬는 동안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영원무역, 한세실업 등 의류주, 화장품 관련주 등도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네요. 반면 영풍재지 관련 악재 나온 키움증권 20% 급락 나오고 있으며 건설주들도 동반 하락합니다. 코스닥 총상위에서는 LNF,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4% 이상 상승하지만 전체적으로 보합권 등락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수도 딱 보합,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럼피 스캔변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백신, 진단시약, 방역 등 과거 구제역 등의 동물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강하게 테마를 형성하며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탑 30 상승률 수준이 여전히 7%대에 머물러 있어서 개별 종목들의 강한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거의 한 달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는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네요. 반등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